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메가존 클라우드 공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되게 이제 케이스들 많이 말씀드렸고, 많이 보셨고, 근데 저희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고객사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좀 더 이제 성공 스토리로 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또 게임 쪽도 저희가 좀 사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간단한 케이스만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칩 AI 오피서를 맡고 있고요. 뭐 좀 생소한 이름이죠. AI 오피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AI 오피스가 뭐 CDO나 CIO나 뭐 CRO처럼 전체적으로 내 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포지션이더라고요. 보면 저희 조직도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조직이 뭐 AI를 다 할 수도 없고 고객사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지만 메가존 클라우드의 AI 혁신을 또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있는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고, 혹시 또 회사 내에서 이런 포지션이 있으면, 제가 뭐 맡은 지 한 7, 8개월? 예,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그런 부분은 또 같이 또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뭐 AWS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이제 한 페이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메가존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창업이 됐었고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2018년도에 스핀오프를 해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시점에 저도 사실은 조인을 했어요. 예, 5월 달에 이제 만들어졌고, 저는 이제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당시 저희 이제 의장님이 이제 AI 데이터가 이제 향후에 들어간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메가존이 이제 클라우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 회사에 와서 AI하고 데이터 한다고 하면 되게 조금 낯선 부분들이 있었고, 또 특히, 뭐 저도 좀 익숙하지가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돼 있었는데 아무튼 기회가 잘 돼서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성장을 해왔고 특히 뭐 23년도에 이제 GPT가 나오면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비즈니스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메가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고객사도 계시고 파트너사도 계시고 메가존 클라우드 자체를 이제 보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티브라는 단어 자체예요. 네이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타고난, 되게 최적화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네이티브 스피커 라고 하면 영어가 난 네이티브 스피커야 하면 영어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 삶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전에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였어요. 클라우드가 그냥 삶이에요. 비즈니스 자체였고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메가존 자체도 AI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AI 네이티브가 그냥 말만 네이티브여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AI가 그냥 삶 자체예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고 나의 업무 데이터고 나의 업무 프로세스고 우리 회사의 컬처고 이런 걸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메가존도. 그리고 고객사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까? 이거 보시면 뭐 의사결정, 운영 방식, 뭐 정과정에 AI가 내부 깊숙이 뭐 설계되고 되게 뭐 교과서적인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네이티브 스피커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향후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 저희가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AI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았는데 이제 굉장히 친숙해요. 예, 그 상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거에 몇 가지를 좀 보면 이건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조금 쓰는 얘기인데 보시면 뭐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예, 이해 안 되시면 설명드릴게요. GPT 처음 나왔을 때 이 모습이었어요. 이거 막 사람이랑 대화하고 컴퓨터가 AI가 대화하고 했을 때 사람이 만든 거 맞아? 뭐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불과 2년 반 전에. 거의 3년 이제 다 돼가죠. 11월 되면. 그런데 지금은 뭐 제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AI를 활용을 하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예, 그만큼 되게 일반적인 상식의 시대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같은 공기 내에서 뭐 숨을 쉬고 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AI 브랜드가 이제 에어라는 브랜드라서 이렇게 살짝 녹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경험이 이끈 기술 진화의 여정. 되게 말은 거창한데 뭔가 기술적인 혁신이 나왔을 때 우리 문화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라인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바일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세 번째 클라우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AI가 나왔을 때. 그냥 말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왔으니까 와 혁신됐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각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셋이 나왔을 때는 밑에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돼야 이게 계속적으로 진화할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좋은 거야? 좋으면 써야지. 그냥 단순해요. 그리고 그럼 뭘 쓸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때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AI에 대한 이제 유토피아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우리 회사에, 우리 부서에, 우리 업무에 적용하는 거에는 되게 제약이 있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AI 케이스로 보면 진화도 똑같이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는.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GPT나 이런 것들이 대답을 되게 잘해요. 대답을 잘하고 놀랬어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헐루시네이션이 나와요. 얘가 좀 거짓말 같은 거 하고 막 지어내고 생성형 AI잖아요. 생성형이기 때문에 생성하는 거예요, 얘는.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쓰기에는 좀 제약이 있겠다. 그래서 벡터DB라는 걸 이용해서 락이라는 시스템으로 기업 내 정보를 저장을 해서 그 범주에서 말뭉치를 되게 이쁘게 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본으로 살짝 진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Q&A만 답변하는 거 말고 업무에 좀 녹여볼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트라는 걸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 업무나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단일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법으로 진화를 했죠. 근데 이제 내부 자원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만든 거 좀 좋은 거 좀 써보면 어떨까? 라는 고민을 또 했죠, 누군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만든 거를 내가 갖다 쓰려면 어떤 공통화된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MCP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진화를 해온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화를 해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되게 빨리 걸리죠. 이 장표들은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전 인구를 뭐 한 80억이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10%, 8억이 사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굉장히 빨라요. 스마트폰이나 웹보다 이게 GPT가 이제 2.3년 해가지고 올 초에 이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클라우드도 있고 AWS 노바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속도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이만큼 진화 속도가 되게 빠른 생활 속에 녹여져 있는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케이스를 하나 넣었어요. 뭐냐면 저희도 이제 AI를 진행을 하실 때 보면 이게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작게 렌드를 한 다음에 익스펜드를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드려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 성공 경험을 가지고 계속 다음 넘어가는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가 실제 진행한 이제 게임사 부분인데, 여기 고객사님들 와 계실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캐릭터 게임을 하는 곳이에요. 캐릭터 게임이면 캐릭터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관에 어긋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팬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되면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구스 나오고 IP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붙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캐릭터의 세계관을 유지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캐릭터가 세계관 중에 뭐 컬러는 뭐 우리 뭐 국기라고 보시죠. 뭐 그러면 뭐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만 써야 되는데 노란색을 썼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유지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작은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IP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구스를 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가 도와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은 덜어놓고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케이스고, 이거 말고도 그 컨텐츠 제작이나 뭐 운영 효율성, 소비 고도화, 수익 모델 뭐 여러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게임이나 미디어 쪽은 뭔가 생성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핏이 잘 맞아요. 뭔가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케이스 말고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들 쭉 말씀드렸는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고민이 되게 많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여기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POC나 파일럿 수준에서 정체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얘기예요. 이 부분은 올해 7월 달에 AWS Unlocking Ambitious 해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발표하신 것들이에요.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지금도 있으니까 다운로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긍정적이죠. 25년도에 AI를 도입한 기업의 퍼센트가 작년 대비 20%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한 40%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48%. 저희도 별도 서베이를 조사하고 있는데 26년까지는 아마 80%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미 생산성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나와 있죠. 근데 실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같은 보고서라도 보는 앵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좀 틀려요. 저는 이거가 되게 좋은 숫자처럼 보이긴 했는데 48% 너무 좋고 생산성 향상 79% 좋고, 근데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거는 21%밖에 안 되잖아요. 생산성 증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ROI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시는 챌린지일 텐데, 이런 AI를 도입했어. 그러면 우리 매출이 얼마 증가해? 우리 인력은 좀 이렇게 되면은 좀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숫자가 생산성은 79%, 거의 80%에 육박하게 높잖아요. 이쪽은 21%예요. ROI 측정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ROI를 계산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 군데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딱히 이게 ROI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 고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하고 스타트업을 좀 나눠서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업 전반에 AI를 전부 다 활용하세요. 여기 스타트업에서 분명 오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여기에 목숨 걸잖아요. 회사에 존폐가 걸리기 때문에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혁신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미 아까도 나와서 뭐 게임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돈을 번 젊은 친구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핵심 사업에 도입한다는 거죠.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대기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적용 방식이. 근데 이게 대기업이 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은 왜냐하면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결정권자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약간 더딘 행보가 있지만, 스타트업은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는 이 리포트를 뭐 한두 달 전에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MIT에서 발표 나온 보고서 한번 보셨죠? 생성형 AI의 성공률이 5%다. 더 충격적이에요. 자, 그게 5%에 대한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럼 95%요? 실패하니까 이거 안 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 그 5%의 숨은 뜻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정도 썼어요. 일반적으로 IT 프로젝트가 이게 실패라는 게 완전히 쓸모없는 거다, 못 쓸 거다, 이게 아니라 생각만큼 기대치만큼 못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보통 40%인데 AI 프로젝트는 한 80%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좀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이번 주에 나온 거 MIT 보고서 아마 찾아보시면 5% 정도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려예요. 더 잘 가기 위해서. 근데 주요 실패 요인들을 보면 몇 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계치가 너무 높아요. AI 자체가 마법의 지팡이, 요술방망이 아니거든요. 근데 AI 하면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기대와 현실의 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실제 AI를 현업에서 담당하시거나 뭔가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면 느껴보셨을 충분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POC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모델을 써야 되지? 어떤 모델이 최적으로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맞지? 무슨 모델 선택하면 어쩌라고. 모델의 기술력 차이는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좁혀지고 있고 기술적 선택이 우선이 되면 비즈니스와 연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비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가비지가 나온다는 거, 이건 진리일 거고요. AI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친구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적용하려면 우리 회사에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데이터가 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니 ERP니 뭐 이런 부분들 데이터 있잖아요. 이거와 AI가 쓰는 데이터는 약간의 결이 틀려요. AI가 충분히 이해하게끔 여러 가지 설명들과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애드가 돼야 AI가 이제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I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ROI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C레벨의 아젠다라고 늘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경영진의 이해 부족,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기술적 복잡성이 있고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고 확장성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또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자원으로만 하시려고 해요. 근데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내부 자원으로만 하기에는 그 트렌드를 따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랬을 때 AWS건 메가존 클라우드건 오늘 참석한 여러 이제 벤더분들이 있잖아요. 그 외부 자원의 전문 인력들의 경험과 기술력을 같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내부로만 쓰려면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좀 극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 실제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그거 쓰시기 전에 이제 퍼플렉시티 많이 쓰시고 GPT 많이 쓰셨을 거잖아요. 되게 좋아요. 어느 정도 내가 뭐 답 넣어주고 하면 답변도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쓰실 때 아씨 이거 우리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는 거 아니야? 조금 쬐요. 보안 문제. 그래서 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 말고 우리가 모델을 API로 완전히 구매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웹 서비스를 하면 보안이나 로그가 여기서 정리가 될 거잖아요. 간단히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보자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사용성은 되게 좋은데 보안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옮겼을 때 보안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용성은 떨어져요. 왜냐? 동일한 답변을 안 줘요. 경험해 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모델만 구매하고 나서 우리가 웹 서비스로 해서 단순 챗 화면 만들어 가지고 답변 보냈을 때 요 사이에 보내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들어가거든요. 저게 뭐 GPT건 퍼플렉시티건 상용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월에 20불 내고 쓰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간극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조금 괴로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하고자 본격적으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막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용성하고 이제 보안적인 부분은 올라가겠죠.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에서 한 10분 정도 계신다 그러면 한 20불 정도 내고 쓰시면 10분이면 한 200불 쓸 거잖아요. 근데 200불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어요. 예, 자체적으로 저렇게 고민했던 웹 서비스 레이어의 이제 뭐 프롬프팅이나 이터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녹이고 자체적으로 이제 라그를 하는 부분을 녹이고 하려면 또 비용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보유한 데이터들도 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풀었다고 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에 대한 부분을 쓰긴 하세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을 이제 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같은 걸 만들고 나서 막 거버넌스, 뭐 프린서플 여러 가지 이제 만드시죠. 프로토콜도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디다 쓰지? 네, 만들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ROI도 좀 불확실한데 비즈니스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80%의 실패, 95%의 실패에 대한 AI를 적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AI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요새들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적용할 건지. 자, 그러면 80%가 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술적인 접근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보안 문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 고민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떤 비즈니스에 이용하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8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MIT에서 얘기한 9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20%와 성공하는 5%의 이제 핵심 부분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접근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큐리티 그 마지막에 이제 기술적 접근을 이루어졌을 때 모양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AI가 아까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ERP 가지고 계시잖아요. ERP 고민하시잖아요. 고민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뭐 컨설팅 펌에다가 프로세스에 대한 컨설팅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으세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에 녹여지고 뭔가를 이제 개선하려면 그 정도의 고민들을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고민들이 뭐냐면 비즈니스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전체 다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뭐 구매 프로세스가 1부터 10단계가 있으면 1부터 10단계 중에 기존에 잘 돌아가는 ERP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근데 어딘가에 분명히 머틀렉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AI가 해결해 줬을 때 그 부분을부터 이제 성공 경험을 하시고 프로세스가 좀 더 이제 개선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가치 창출. AI 했는데 되게 ROI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몇 가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AI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시장에 우리 회사의 포지션 아니면 어떤 브랜드 네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기 게임사지만 뭐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이제 금융이라고 해볼게요. 금융이라고 하면 여신 파트가 있고 수신 파트가 있고 뭐 외환 파트가 있고 뭐 카드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다 비즈니스 업무 요건이 틀려요.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를 쭉 이제 각각의 업무에 맞게끔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을 세이브하실 수 있어요. 기획하시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게임사에서 개발팀이 있고 내부에 이제 백엔드 쪽에 이제 뭐 오피스 부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같은 거버넌스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시면 또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 이제 나오는 지표들이죠. 토큰량. 토큰량으로 업무 생산성을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같은 토큰을 썼는데 생산성이 그대로 나온다. 왜냐하면 토큰도 비용이잖아요. 예, 이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도 요새 최근에 진행하면서 토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바깥에도 있던데, 이제 observability 하는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에 힘을 빌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향후에는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이슈됐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프리미엄 요금제 200불짜리 나왔다가 몇몇 개발자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써가지고 뭐 중단하는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토큰이 굉장히 중요한 ROI 팩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기획한 것보다는 고객사에서 의견을 주셨던 거예요. 뭐냐면 A라는 고객사가 있는데 프로젝트가 되게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이건 나만의 노하우야. 이거는 뭐 진짜 혁신의 우리 거야. 라고 접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 세컨드 플레이어, 서드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업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걸 활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블로그 올리시고 해가지고 그 전에 적극적인 PR 마케팅을 하세요. 우리 최초로 이걸 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A가 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B, C, D 따라할 거잖아요. 근데 A가 먼저 홍보를 해요. PR이랑. 그러면 이제 이 팔로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프론티어가 되는 거예요. A라는 회사는. 이거 자체도 무형의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되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표를 만들어서 업계 내의 성공 스토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몇 가지 이제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되게 PR 같은 거 많이 하는 회사인데 뭐 차주에도 이제 제약업계에서 되게 좋은 케이스가 나와서 또 PR이 나갈 건데 그러면 저희 자연스럽게 이제 업계 리더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제가 회사니까 또 이제 회사 소개 좀 잠깐 하고 회사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에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AI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에어가 이제 공기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플레임은 AI ready예요. 그래서 AI ready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도 될 수가 있고 프로세스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변화 관리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써요. 예,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변혁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항이 왜 없겠어요, 조직에서. 근데 그것들을 녹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하고 서비스로 제공을 해요. 저희는 플랫폼 자체로 단독 제한은 거의 안 해요. 하이브리드로 제한을 해요. 왜냐면 플랫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에어 스튜디오라는 게 이제 AI를 이제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허브라는 게 뭐 카탈로그 정보, AI가 쓰려면 카탈로그 정보가 되게 튼튼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제 포털 서비스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컨설팅, 빌드, 오퍼레이션의 서비스를 같이 해요. 아마 여기 이제 그 파트너사분들도 계시고 이제 계실 텐데 단독 제품으로만 가서 굉장히 특화된 영역에서만 나는 니치 있게, 엣지 있게 이제 서비스를 한다라고는 상관없는데 AI 파트는 굉장히 어떤 케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하고 플랫폼을 하이브리드로 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플랫폼만 제안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런 부분들 왜 파트너사나 이런 데서 그냥 제품만 납품을 하고 그냥 기술 지원만 해주지 왜 자꾸 뭐 이렇게 가서 관여해서 하냐라고 이제 여기 고객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장표예요. 제가 했는데 AI에 대한 어댑션 자체는 골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되게 좋아하는데 쭉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골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공 가지고 이제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축구도 해봤고 야구도 해봤고 뭐 농구도 해봤고 공 가지고 하는 것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겠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필드 나가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잖아요. 채를 바꿔야지. 채 바꾸잖아요. 채 바꾸고 막 고민해요. 유튜브 보고 막 그래요.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귀인을 만나요. 굉장히 좋은 코치를 만났을 때 저의 스코어가 확 올라가요. 제가 가려운 부분들, 못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가 그래서 사실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정규적인 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맞는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코치를 해주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 AWS 비롯해서 메가존 클라우드도 있고 파트너분들도 참석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내부 자원으로 하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적절한 포지션에 적절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컨설팅과 구축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분들과 같이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AI가 좀 더 한 단계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